전 직원이 유출한 고객 명단, 계약서 한 줄이 운명을 갈랐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나타났을 때, 과연 나는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고객 연락처, 거래 이력, 계약 금액, 내가 발로 뛰며 쌓아온 관계들, 과연 그건 회사 것일까요? 아니면 내 것일까요? 오늘 사건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2022년 3월 15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IT 솔루션 회사 사무실. 45살 박준호 대표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흘 전에 퇴사한 영업팀장이 운영한 거래해온 주요 고객 17곳에 동시에 연락을 취한 흔적이 시스템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객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가 하나둘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39살 김민수 팀장, 그는 2017년부터 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파는 회사에서 매출의 70%를 혼자 책임져온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이었죠. 연봉 8,500만 원에 성과급까지 합치면 연간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그가 2022년 3월 10일 인수인계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경쟁사로부터 더 나은 조건을 제안받은 거였어요. 박 대표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수는 퇴사 일주일 전인 3월 3일부터 회사 서버에 접속해 고객 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무려 347회나 조회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 이름, 연락처, 계약 금액, 갱신 시기, 심지어 내부 메모까지요. 3월 8일에는 USB를 꽂아 엑셀 파일 23개를 통째로 빼냈습니다. 결정적인 건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퇴사 다음 날인 3월 11일 김민수는 새로 입사한 경쟁사 대표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고객 리스트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10곳은 컨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쟁사 대표는 이렇게 답했죠. 고생했어요. 한 건당 계약 성사되면 성과급 500만 원씩 드릴게요. 이 대화가 실수로 회사 단체 채팅방에 잘못 전송됐다가 삭제됐는데 한 직원이 재빠르게 스크린샷을 찍어뒀습니다. 2022년 4월 5일 박 대표는 김민수와 그가 이직한 경쟁사를 상대로 총 3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17곳 중 12곳이 계약을 해지했고 연간 매출 손실은 4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직원 5명 중 3명이 연달아 퇴사했고 박 대표는 급히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 운영 자금을 메워야 했습니다.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린 거죠.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김민수가 들고 나간 그 고객 정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업 비밀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입사 때 서명한 비밀 유지 서약서, 그 조항은 유효한 계약이었을까요? 직장인이라면 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내가 발로 뛰며 만든 인맥과 회사 시스템을 통해 쌓인 정보, 이 두 가지를 어디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사건에서 판사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원고인 박 대표 측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김민수는 입사할 때 비밀 유지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2017년 4월 3일 자필 서명의 날인까지 했죠. A4 용지 2장짜리 그 계약서에는 재직 중 취득한 고객 정보와 영업 기밀을 퇴사 후 3년간 타사에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또는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그 계약을 알면서 사인하고 알면서 어겼다는 게 원고 측 핵심 논리입니다.
게다가 347회 접속 기록, USB 반출 기록, 카카오톡 대화까지 계획적인 유출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차고 넘쳤죠. 반면 김민수 측 변호인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 고객들은 회사 것이 아니라 김민수 개인이 5년간 발로 뛰며 쌓은 관계라는 겁니다. 명함 교환이나 일반적인 영업 활동으로 얻은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또한 퇴사 후 3년간 동종업계 영업을 통째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효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객들이 이탈한 건 회사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지 김민수 탓이 아니라고도 했죠. 더 나아가 경업 금지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니 그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김민수는 눈에 띄게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증인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간 제 인생을 바쳐 회사를 키웠는데 더 나은 기회가 왔을 때 왜 선택하면 안 됩니까? 하지만 재판부가 USB 반출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들이밀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박 대표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피고 김민수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11월 22일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만 87페이지에 달했는데요. 쟁점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파고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고객 명단의 법적 성격을 딱 잘라 정의했습니다. 단순한 회사명과 전화번호 나열은 영업비밀이 아니지만 담당자 개인 정보와 계약 조건, 갱신 시기, 구매 패턴, 의사결정 과정이 결합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지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5년치 거래 이력이 집약된 고객 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명함철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비밀유지 서약서의 모든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사 후 3년간 동종업계 영업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피고가 새로 만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그러니까 경쟁사에서 일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유효하려면 제한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12 고객사 이탈로 인한 연간 매출 손실 4억 7천만 원에 회사 영업이익률 25%를 적용하면 실제 이익 손실은 1억 1,750만 원. 여기에 신규 고객 확보 비용, 직원 이탈로 인한 손해, 은행 대출, 이자 등을 합산해 총 1억 8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약서에 써있던 2억 원에는 살짝 못 미쳤지만 실제로 입증된 손해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판결문 마지막에 재판부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영업 담당자 개인의 역량과 회사의 조직적 지원은 분리될 수 없다. 5년간 회사가 제공한 급여, 교육, 시스템, 브랜드 신뢰가 없었다면 그 고객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사에 넘기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신의칙이란 쉽게 말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믿음과 성실함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입사할 때 비밀유지 서약서나
경업금지 약정서에 서명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두세요. 서명한 순간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 이직을 준비할 때 회사 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받거나 USB로 파일을 옮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기록은 서버에 남습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정보와 회사 시스템에서 조직적으로 빼낸 정보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셋째, 반대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비밀 유지 조항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오히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함께 있어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1억 8천만 원, 여러분의 생각과 같으셨나요? 버딩미는 매주 실제 판례를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구독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판결 하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